그걸 듣고 또 기타를 치는 거예요. 악보도 없이. 그러니까 몇 번 듣고 가사 금방 외우고 그대로 치는 거여서 와, 그때는 신동이었죠. 말 그대로. 그러니까 어머님이 꿈이 가수였는데 부모님 반대로 이제 노래를 못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이미자 선배님 노래하신 뭐 동백아가씨나 뭐 아씨 이런 걸 작곡하신 백영호 선생님의 그 제자였어요. 엄마가 레슨을 받았는데 그 이미자 선배님하고 좀 나이가 이제 비슷한 나이신데 레슨을 받다가 부모님한테 또 들켰어요.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첫 딸이 이제 저예요. 근데 태교 음악을 동요나 뭐 이렇게 가곡 이런 거 안 들으시고 팝송, 가요 뭐 이런 걸 많이 들으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딱 태어나니까 말도 잘 못하는데 음악을 틀어주면 믿거나 말거나 그 음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하더래요. 말은 못하니까 멜로디를. 저도 그때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엄마 말씀이. 그리고 막 이제 춤도 그냥 음악 나오면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막 아무거나 숟가락 잡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래서 엄마 유전자를 이제 받아서 그 노래를 이제 시켜야 되겠다.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해야 된다. 그래서 한 7살, 8살 때부터 보통 저희 친구들은 그때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피아노 클래식 배워요. 뭐 바이엘부터 체르니에서 하는데 저는 엄마가 너는 특별해야 된다. 그래서 가곡 뭐 동요 이런 거를 안 배우고 레슨 선생님, 팝송 선생님을 이렇게 해주시고 피아노도 클래식 말고 재즈 피아노를 배우게 하고 그때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되기 전에 기타를 배운 그 여자아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기타가 너무 크니까 처음에는 우쿨렐레 4줄짜리 가족이 또 하와이 계셔서 우쿨렐레를 먼저 배우고 뭐 피아노도 치고 우쿨렐레 기타도 치고 노래도 팝송 배우고 이랬는데 그거를 듣고 제가 모르고 그냥 치는 거예요, 피아노를. 그걸 듣고 또 기타를 치는 거예요. 악보도 없이. 그러니까 몇 번 듣고 가사 금방 외우고 그대로 치는 거여서 와, 그때는 신동이었죠. 말 그대로.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어딜 가면 그냥 소풍이나 무슨 체육대회 하면 그냥 제가 그냥 응원단장이었어요. 기타 들고 학교에서도 공부는 막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보통 공부를 잘하는 그 학생들에게 교장 선생님하고 또 담임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잖아요. 근데 저는 교장 선생님한테 팝송을 불러줬어요. 그냥 교장 선생님이 저를 그냥 학교의 그 딱 그 간판으로 생각하시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1등하고 2등하고 이런 애들보다 저를 이렇게 많이 좋아해 줬고 특히 음악 선생님은 그 음악을 가르쳐야 되는데 미경아 나와 이러면서 팝송 계속 하라고. 예를 들어서 50분이면 반은 그냥 제 노래 듣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래서 그런 유쾌한 그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반응이 너가 노래를 정말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막 저음에서 그 하이까지 올라가는데 그 가창력이 안 돋보였다. 그러니까 우리 저를 아는 친구들은. 근데 그때 시대에는 이런 팝송이나 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한다고 쉽게 부르라는 거예요. 그때 시대상 음악 그 부류를 보면 정말 그냥 아주 편안하고 너의 침묵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 막 어렵게 부르면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그 작곡을 해주신 분이 좀 이렇게 서정적으로 쓰셔주셨죠. 장려상을 탔는데 인기가 대상만큼 똑같이 이렇게 강변가의 이제 5회 출신이거든. 5회인가 6회인가 또 헷갈린다. 그리고 바로 전이 이선희 선배님의 제2에게.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장려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제 출연에 참가했던 그 친구들의 노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완전 전국에서 막 사랑 많이 받고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따라해 줬어요. 그렇지만 나는 이게 다가 아니다. 난 다른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는 그 나만의 그 소울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음악을 했죠. 무대 쓸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.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제 나이트클럽이라고 하죠. 나이트클럽 가서 이제 밴드가 있으면 밴드에 저 싱어 좀 시켜달라고. 그래서 뭐 돈 필요 없으니까 차비만 받고라도 하겠다. 그래서 거기서 또 리드 싱어도 하고요.
뭐 무대가 있으면 기타 들고 나가서 뭐 군부대도 가고요, 양로원도 가서 봉사하고 그랬어요.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저를 다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학원 보내고 노래만 잘하면 된다. 그러니까 엄마 꿈을 제가 이뤄준 거죠. 뭐 하와이로 이민 갔을 때도 가서 막 그렇게 밴드 있으면 보컬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연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잼하는 게 너무 좋아서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무조건 사장님 만나게 되려 그래가지고 오디션 보고 그래 이제 당장 내일부터 노래해라 그래서 그런 경험을 스스로 많이 했죠. 그러니까 85년도 강변가요제하고 91년도에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이라는 노래를 했어요. 그게 이제 저희 첫 번째 앨범이에요. 이게 공백 기간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저는 그냥 무대가 어디서든 공백 기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의 전성기다. 노래할 수 있는 무대나 뭐 TV나 있으면 그냥 해피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게 좋고 연주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때는 그랬어. 거기에 미쳤었나 봐요.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노래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래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이 조금 이렇게 팝송 스타일이고 그 소울이 들어 있어가지고 좀 세련됐잖아요. 안 돼도 저는 거의 뭐 슬퍼하지 않고 예, 나는 그래도 이런 음악을 또 남겼다 이런 그 자신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예당에 변대윤 선배님하고 박강성 오빠를 알아서 오빠가 우리 사무실 들어와라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앨범 하나 냈죠. 그때 뭐 양수경 선배님도 계시고 제가 그때 좀 막내였죠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앨범 내고 그 다음에 또 무명이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을 딱 하고 있는데 TV 출연도 한 두세 번밖에 못했어요. 대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의 꿈이 좀 DJ 되고 싶어가지고 클럽에 그때 강남에 정말 잘 나가는 강남에 제일 유명한 그 DJ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김창완 씨예요. 그래서 그 남자친구 소개로 김창완 씨를 만났는데 이 오빠가 저를 아는 거예요. 너 이태원에서 피아노 치고 노래 잘한다고 소문났던 애가 너가 너냐고. 그때는 창완이 오빠가 신승훈의 그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오빠가 제작해가지고 막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만났어요. 그래서 미경아 뭐하니? 그래서 화요일에 비가 내리 저 데뷔 다시 했어 했더니 그래 요것만 하고 우리 사무실로 와 오빠가.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자마자 한 2개월도 활동 별로 안 하고 그때 이제 창완이 오빠로 갔죠 한테. 예.